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빅히트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초서부터 가장 많이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카카오 비중이 50%까지 확대했었는데요. 카카오의 추천 근거는 대내외적인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의 종목이라는 논리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여하튼간에 1차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특히 2021년도는 콘텐츠 기업들이 시장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들어서면서 또 저희가 빅히트를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럼 그 빅히트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왜 2021년도는 콘텐츠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좀 발음이 조금 안 좋아지네요. 자, 2021년도는 콘텐츠 시대. 2020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비대면 관련주들, 뭐 반도체라든가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2021년도도 2020년 장세 어떤 학습화가 될까요? 학습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그런 논리들이 이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상당분 공감이 되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는 새로운 형태였던 주도주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바이스 시대였고, 특히 이제 노트북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온라인 강의라든가 혹은 이제 재택근무를 통해서 노트북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반도체도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가 사실 그 굉장히 호황을 입었죠.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노트북 같은 이제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오히려 디바이스보다는 이제 컨텐츠 시장, 디바이스를 이용한 컨텐츠 시장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고, 컨텐츠 주들이 이제 특히 이제 바닥권에 출발하기 때문에 수익률 차원에서 본다면 기존의 어떤 그 주도주들, 특히 작년에 시장을 지배했던 주도주들보다는 수익 차원에서는 컨텐츠 관련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 논리에서 오늘 또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넷플릭스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넷플릭스가 지난 그 7월 초서부터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 7월 이후서부터는 사실 그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 넷플릭스도 사실 뭐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력한 어떤 그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빅테크 기업들이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7월 초서부터 7월 6일인가에 한번 고점을 찍고, 그 이후서부터 이제 8개월 박스권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박스권 과정은 제가 이제 와신 상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하튼 간에 최근에 그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빅히트하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공통점을 살펴보면, 앞서 이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 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식을 매매할 때 사실 그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전제한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효과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논리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월 11일 날이었죠. 거래량이 보통 주기로 9천만 주가 터지면서 96,800원이 장중 최고점을 알고 있는데, 그 고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 빅히트 같은 경우는 1월 11일 날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상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 수급적 역학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인데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얘기가, 혼자 주식을 하게 되면은 결정적일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 그 승자하고 패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만약에 저희 논리에 공감을 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제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라고, 투자 금액이 적당히 뭐 한 3, 4천 이상 되는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방송 맨 끝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주봉 차트예요. 지난 그 9월서부터 이 주봉 차트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달에 한번 단기 고점 이후에 8개월 동안 이제 박스권 과정을 보이고 있어요. 박스권 과정을. 저는 이제 8개월 동안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데, 와신 상담 이후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빠지는 환경 속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선방하는 거죠. 그런데
남들은 이제 다 유사한 어떤 그 빅테크를 비롯한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성장률이 다 오르는 환경 속에서 못 올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와신 상담을 표현했었는데 여하튼간에 차트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 차트가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 다우라든가 특히 이제 나스닥 시장에 다소의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 상당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빅히트도 그렇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여하튼 이제 국내의 어떤 그 한국의 컨텐츠 기업들도 양호한 어떤 흐름을 보이려면 넷플릭스가 조정받는 환경보다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최근 주가 되겠죠. 최근 주, 이번 주 보시면 거래량이 바닥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은 매도세의 소멸을 의미하고요. 보통 거래 바닥 이후에 일봉으로 보면 한 2, 3일 후서부터는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그 기간을 참고하시 바라고. 제가 이제 거래량을 보면서 요소에서 거래 바닥들을 체크해 봤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거래 바닥 이후서부터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잘 보려면 일봉도 뭐 중요한데 일봉보다는 사실 그 거래량이 제가 한 100배 정도 더 중요해요. 그 거래량을 잘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죠. 다른 모든 건 속이더라도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래량은 또 사실 그 선행 요소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비교 차트가 되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빅히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장중 최고점이 이제 96,800원까지 갔었어요. 거래량이 이제 9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당초 저희가 7천만 주가 터지면 매도할 예정인데 9천만 주가 터졌으니까 당연히 매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 판 건 아니고, 왜냐하면 다 팔게 되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희가 일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재매수할 예정. 자, 반면에 이제 그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 오르는 환경 속에서 계속 조정을 받았고요.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이제 그 단기 상투를 찍고 바닥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빠지고 그 다음부터 상승 반전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빅히트 입장에서 빅히트도 그렇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보다는 적당하게 조정받는 환경이 제일 좋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무조건 못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사실 그 파동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3월서부터 시작했지 뭐 4월부터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상승 충격 5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상승 충격 5파동은 카카오와 삼성전자, 카카오와 빅히트,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오른 장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마치 그 작년 11월 이후서부터 강세장보다는 마치가 아니죠. 마치라는 표현보다 그때 파동보다는 더 세게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왼쪽이 이제 빅히트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2월 9일자 공교롭게 이제 하나증권 동시에 2월 9일자에 이 빅히트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두 종목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고서가 되겠죠. 어제도 우리가 빅히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업이익 기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특징 요소를 살펴봐야 돼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9년도 990억에서 2020년 1040억이니까 실적이 많이 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망치입니다. 사실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020년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2200억까지 보는데 2500억대 보는 증권사도 있어요. 1500억대까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증가하는 거죠. 50% 증가해도 뭐 대단한 거죠. 여하튼 간에 작년에 이제 1040억에서 올해 만약에 예상 영업이 2000억이 넘는다면 주가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일의 최고점이 35만 원 아닙니까? 35만 원 정도는 이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빅히트 하면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시장이 철저하게 성장성에 이제 근거해서 전개된 양상이거든요. 넷플릭스 보면은 PBR이 22배예요. PBR이. 지금 그 빅히트가 그 PBR이 2배밖에 안 됩니다. 넷플릭스는 22배예요. 퍼가 70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기준으로,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치 기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펀더멘털 기준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혹은 기업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또 논리를 당부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히트가 사실 파동상 굉장히 좋고요.
뭐 하나 더 볼까요? 하여튼 그 PBR이 2.2배라는 거, 2.1배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고요. ROE가 50배입니다. 대단하죠. ROE는 참 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발음이 안 좋아갖고,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저 직원들도 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그 얘기하다 보면 이제 발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2019년도 영업이 290억이었어요. 2020년 49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500억 정도라고 치죠.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여하튼 간에 거의 뭐 100% 가까이 영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못 갔죠. 왜냐하면 코로나 피해주를 엮이면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다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홀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같은 어떤 흐름으로, 같은 업종, 테마별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또 강하죠. 주식이라는 게. 올해 예상 영업이 765니까 굉장히 영업을 올해도 만약에 전망치대로 실제치가 근사하다면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은 거죠. 여하튼 간에 2019년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뭐 한 80% 가까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피해주로 엮이면서 못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스튜디오 데려온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 이상이 있었어야지 정상이었는데 못 갔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소급 적용돼서 특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어떤 우리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캡처를 잡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장중 시황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여하튼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K-팝과 다른 장르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어떤 저항 정신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가사를 보면 뭐 철학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팬덤을 통한 이제 소통, 이게 바로 어떤 그 빅히트의 핵심 가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그 현대 투자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적 흐름에 일치하는가.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거시 맥락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시장 흐름에 일치하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추천하는 종목, 추천한 종목이 다른 경쟁 업체가 범접할 수 없는 핵심 가치, 그 고유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 빅히트는 당연히 핵심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세계 1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논리 굉장히 공감을 하고 여기에 저는 그 많은 어떤 그 힘을 느낄 수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자, 하여튼 그 어제 좀 제법 9%대 오르고 오늘 눌림목 조정을 받으니까 너무 싸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사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바닥권에 출발하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낮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배터리 관련주들 많이 올랐는데 저도 뭐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 잘못 나중에 뭐 그 누구든지 대상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번 물려버리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물리게 되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여하튼 스튜디오 드래곤은 명실상부한 한류의 대장주죠. 어찌 보면 빅히트보다 확장성이 더 크다고, 드라마 같은 거 확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류의 대장주. 그리고 작년 12월에 출시한 그 드라마죠. 대작 드라마 스위트홈이 대박을 쳤어요. 기존에 우리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죠. 그러나 이제 유럽에서 혹은 미국에서는 이제 상업화에 뭐 성공했다고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스위트홈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을 이제 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넷플릭스 최고의 어떤 파트너로 봐야 되겠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혼자서 뭐 프로모션하고 홍보하고 어쩌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넷플릭스 또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 우리 그 뭐 공중파라든가 하여튼 그 종합 채널 이런 데보다는 넷플릭스가 훨씬 더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 혹은 최적의 파트너십니다. 만약에 여기 플러스 하나 한다면 만약에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시진핑 주석이 오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한반도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갑의 위치에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사실 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외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다양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뭐 중국 쪽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한한령이 해지가 안 되더라도 시진핑 방문이 이슈화가 되면 주가가 또 한 단계 커다란 어떤 모멘텀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면요. 3개월에 150만 원이고 6개월에 250만 원, 1년에 400만 원인데 옛날에는 저희가 1년에 뭐 1000만 원까지 했었는데요.
가격이 어떤 분은 또 비싸다 그러고 어떤 분은 싸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받아들이는 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이제 무조건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에요. 저희 또 핵심 주력주가 있고요. 여하튼 간에 논리로 저희가 이제 많이 승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문자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나갑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또 여러 번 나가기도 하고요. 종목을 추천할 때 이제 회사 개요를 비롯해서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특히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별주 장세가 도래하게 되면 개별주를 또 오늘의 승부주, 오늘의 유망주 형태로 하루에 한 2종목씩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 논리, 제 논리에 공감을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가입이라는 것도 저도 그래요. 이기심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비용을 내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낫더라. 의외로 또 이제 가입하시는 부분 보면은 투자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10억, 뭐 20억 이상 단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소액하신 분이 있는데, 투자금이 뭐 천만 원이 안 되는 분이 사실 가입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런 분들께는 뭐 죄송스럽지만, 우리 유튜브 방송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투자금이 적당히 되시는 분이라면, 혼자 하는 것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